이게 이제 우리가 몇 번째 겪고 있는데 우리가 박쥐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바이러스나 세균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블루오션 중에 최고죠. 최재천 교수님은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초대 국립생태원장과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의장을 지낸 한국의 대표 사회생물학자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롯된 박쥐에 대한 논문을 서너 편 썼고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서도 꾸준히 경고해왔다. 이 영상은 최재천 교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뤘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코로나 사태는 결국 박쥐 탓이었던 건지, 인간에게 전염병은 계속 반복될 것인지, 우린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겨있다. 먼저 이실직고하자면 이 영상은 우리가 취재한 게 아니다. 유튜브 댓글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계속 반복될 것인지, 우린 계속 이런 고통을 되풀이해야 하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찾아봤는데 이에 대해 잘 설명한 국민일보 기사가 있어서 국민일보 권혜숙 기자님과 최재천 교수님의 허락을 구한 뒤 영상으로 제작했다. 4시간 가까이 되는 인터뷰 녹취 파일도 제공받았는데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많았다. 이걸 추리고 줄여 7분으로 압축했다. 결론이 될 법한 얘기부터 해볼까? 인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최재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 바이러스는 다리가 있는 놈도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에서 다음 몸으로 옮겨가지 못하게만 하면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죠. 박멸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낮췄다는 거죠. 제가 그 곰팡이랑 그냥 사는 거가 서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건 사실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이죠. 코로나19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감기나 독감처럼 그걸 이미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전염을 막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최재천 교수님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는 조기에 발견을 하잖아요. 전부 검사를 하니까 지나칠 정도로 해외 제 동료 이런 연구를 하는 동료들하고도 제가 이메일 주고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그 수준으로 다 하고 있는 거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대응을 칭찬하는 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요. 그러나 최재천 교수님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 바이러스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번식을 할 능력이 없는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시민이 조금 지나치게 반응하는 게 있다. 전염성 질병의 진화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폴 이월드라는 교수인데 그 양반하고 이메일 하다가 이거는 거의 집단지성의 아주 나쁜 케이스 같다. 마스크는 지금 대구 경북 쪽 사람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의료인들, 공무원들,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이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으로 비유하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물자를 다 써갖고 지금 그렇죠. 전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은 본인도 마스크 한 장으로 몇 주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나 누군가를 대해야 할 때만 쓴다고 했다. 그의 비유대로 이게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왜 발생했을까? 결국 이게 다 박쥐 탓일까? 우리가 박쥐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숲을 파괴하고 박쥐가 사는 동굴은 보통 사람들은 찾기도 힘든 그런 동굴인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들쑤시고 나이지리아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릴라, 코뿔소, 원숭이, 박쥐 이런 거 메뉴에 이번엔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 원주민들은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파리에 런던에 음식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잡아내고 그런 과정에서 그 동물들에 붙어 살던 기생생물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들러붙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몇 번째 겪고 있는데 설마 이제는 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전염병은 반복돼 왔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린 계속 이런 고통을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 최재천 교수님은 듣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저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그야말로 블루오션을 만났잖아요. 77억 마리 걔네를 공략을 안 하고 누구를 하겠어요. 걔네들이 길러주는 소, 돼지, 닭 지금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게다가 또 걔네들은 꼭 한 곳에 모아놓잖아요. 다닥다닥 바이러스나 세균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블루오션 중에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냥 계속 일어날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주기도 짧아져 어쩌면 다음번엔 3년 후, 그 다음엔 해마다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린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수님은 얼마 전 세계적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다. 제인 구달 선생님이랑 한밤중에 이렇게 연락하면서 그분은 항상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좋은 면도 있을 거야.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그러게요.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려고 할 걸 그러시더라고요. 최재천 교수님은 최대한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인간에게 좋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인간이 살아남을 무기는 다른 생물과의 공생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하이에나와 사자가 맞짱 뜨는 걸 보며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는 꽃을 피우는 식물과 꽃가루를 옮겨주는 대신 꿀을 받는 곤충이라고 했다.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은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다. 그는 평생 생물학자로 살면서 관찰해온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다. 제가 생물학자로 평생을 살면서 관찰해온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 말이었어요. 이 세상은 손잡은 놈들이 미처 손 안 잡은 놈을 이기고 살아남은 세상이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남을 짓밟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함께 살 거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부터는 자꾸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는 공존, 공생 이게 혹시 좀 설득력이 전보다는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좋은 일 생길 수 있거든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압도적 퀄리티의 영상으로 유튜브를 씹어드시고 있는 클리커라는 유튜버를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세요.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인터뷰 결과가 올라올 거다.